그래서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투자하는 삶이다를 하는데 오늘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론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공부할 때쯤이면 이제 대시세가 올 때쯤 10년에 한 번이 올 때쯤 그 정도만의 컨텐츠를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초반에는 이게 저희가 처음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표지 왜 초록 색깔로 했는지 그리고 뒤에 왜 양양 선생님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 뒤에 추천서도 써줬고 이게 이제 와디스의 관점이 아니라 how to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건 책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how to의 관점에서 써주신 것도 있고 생존고전이란 이름과 조연식 침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고전은 위대한 성인의 마음이다 라고 출발한 구절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 조연식이라는 사람이 과연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고 그분이 겪었던 굵직굵직한 대학은 뭐냐 그래서 98년도 IMF 건축 시대의 이념에 살고 있구나 자본주의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목차를 봤죠.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 목차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왜 이런 걸 했는지 그리고 추천의 말로 센터장 형이 이제 딱 앞에 와 있죠. 머리말보다 추천말이 먼저 보통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첫 페이지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머릿말로 선생님이 첫 번째 고전은 문명의 사용 설명서에 충솔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지고도 저희가 또 한번 크게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흘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찰력이라고 해석을 했고 왜냐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거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만든 것이 고전이다. 왜? 고전이라는 건 그 당시의 역사 즉 그 당시 역사를 지금으로 끌고 와서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지금의 문명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머리말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에 고전이 뭐냐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는 고전이 뭐냐 야채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개념이 또 아니냐라는 것도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수직적 개념 너 이거 아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투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 짚는 거죠. 고전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건 다른 어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그리고 첫 번째 대학을 다니는 조카죠. 그러니까 대학이 왜 이 선생님은 대학이란 말을 첫 번째로 썼으며 그 다음에 조카 왜 굳이 딸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제자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왜 조카냐 그리고 왜 정하냐 정하라는 게 이제 실제 본명이죠. 사모님인데 왜 정하냐 그리고 그게 꼭 이제 어떤 그 과제 대학교에 있는 과제다. 그 과제 안에서도 저희가 뭐 리포트도 있고 과제도 있고 숙제도 있는데 그거가 좀 일관성이 없다. 단어가 하나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짚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리포트, 과제, 숙제 이게 세 가지 다 어감이 다르거든요. 숙제라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성이 있다면 과제는 내가 안 해가도 그냥 학점만 닮아두면 되고 리포트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그냥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어휘적인 맥락도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선생님은 대학을 쓰셨다고 생각하냐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영상에 다 남아져 있었던 거죠. 이게 나오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이제 뭐 쭉 나갔죠. 이제 사는 대로 사는 거가 뭔지 아까 그냥 뭐 사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대로 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고전을 숭배하지 말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밸런스를 이루도록 고전을 시대에 재해석하는 것이 고전 공부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어로는 들리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말이냐를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잖아요. 선생님 기억나시죠? 네, 나눠서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이 이제 갖고 왔죠. 사실 이 무한도전도 지금 이제 종영이 된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고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어떤 언급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이제 약간 개기는 것처럼 이제 무지로 인한 콤플렉스로밖에 안 보여 하면서 뒤에서 이제 쭉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하죠? 네. 뭐 대화체처럼. 네, 대화체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그 조카와 선생님, 네, 삼촌과의 관계인데 그 안에서 고전이 뭔지, 거기에서 이제 리포트라는 과제가 이제 하기 싫지 부럼 여러와를 구조를 갖고 와서 그게 뭔지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때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게 됐고. 근데 고전을 근데 책이나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이제 학교랬다. 직장 근무하는 거 빼고 주말에 쉬는 거 빼고 이렇게 머리가 계속 텅텅 빈다는 느낌 있잖아요.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대학 때 느꼈던 나 자신과 사회인으로서 나 자신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적 없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부 때 했던 고전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학부 때 맹자를 이제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 아는 친한 선배가 잘 다니는 홍대 근처에 무슨 이름 여산 학회라고 여산 하나 서당이 있었어요. 거기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텍스트가 맹자였어요. 그때 양양편 그때 1편까지만 하고 상업편만 하고 제가 그만뒀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시초였죠. 물론 이제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동양사 쪽이 제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동양사도 역사도 뭐 동양사 잘 나눴지만 동양사 쪽이고 또 동양사도 고대 또 다 다르잖아요. 현재 다르잖아요. 네. 또 고대 역사를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역사라든지 네. 이런 형이들의 어떤 그런 정보를 고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한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직장을 이제 전공하고 관련 없는 걸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긴 거예요. 인문학 공부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10년. 그러다 보니 이제 갑자기 그런 회의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지? 그 로마서 저자 누구죠? 저자가 누구죠? 로마서 저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제자가 어디니까 바울이구나. 네. 바울이 처음에는 담에색으로 가다가 이제 이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생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삶이. 뭐라고 하지? 그걸 기억이 안 나요. 메타노이아라고. 메타노이아. 그런 거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계기가 나한테 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절실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했던 게 고전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무슨 학회를 가거나 어디 뭐 이렇게 이런 그 고전을 공부하는 그런 직장인 게 아니고요. 그냥 집에 있던 예전에 봤던 텍스트, 맹자 텍스트를 혼자 그냥 공부를 했어요. 했고 우리나라의 그 전통 전문이라고 있잖아요. 전통 문화 연구를 해가지고 온라인 서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사가 있고 강사했던 거를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강의하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참석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 참석하지는 않고 그냥 1년 회비 내고 그냥 이렇게 매일 볼 수 있게. 노 대통령이 만들지 않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잘.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집에 갖고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 미리 연습을 하고 이제 그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그 강의를 계속 들었죠. 하면서 비교하고 내가 공부 먼저 해가고 이제 주도 보면서 비교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은 이 고전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그 한자가 원래는 이게 방점이 그러니까 구두점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고전이 어렵다 보니까 띄어쓰기를 하고 다 번역되어 있는 걸 그런 서를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성인의 마음 제대로 안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띄어쓰기가 없는 진짜 네, 진짜요. 내가 이렇게 방점을 찍어가면서 방점에서 구두점을 찍는 것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엄청 달라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아버지 가방에 이렇게 그런 다른 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맹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가 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전을 보는 그 해석, 해석의 그 어떤 그 방법을 캐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슬슬 재미가 막 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맹자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설을 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사 삼경이라고 해서 이런 약간 육아 경전을 이제 섭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7년, 8년 공부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온라인 사이트는 그동안 계속 거의 같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회비내면서 보고 있고, 오프라인 수업은 올해 한 번 제가 그 한국 번역 그
무슨 연구과정 해가지고 그런 수업이 있어서 어. 들었는데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캠에서 하는 이런 네. 그러니까 한약사처럼 하지는 않지만 이 성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실 생활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공부가 진짜 고전 공부지 그냥 고전은 고전, 현실은 현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투자는 투자고 마치 우리 캠 투자 모임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좋다. 라이프스타일 네. 저희 그렇죠. 약학계에서도 공부를 하면 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그냥 뭐 때문에 뭘 찾으세요 해서 저 그냥 이렇게 필요해서 이 약 주세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거 필요해서 영양제는 다른 걸 뭘 먹고 있는 건지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건지 잠은 잘 자시는지 이런 걸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그러면 말이 길어져요. 이게 말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또 힘들고 서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고전도 마찬가지로 고전은 고전대로 이거 따가면 이게 매칭이 안 되면 근데 이게 그런 사람 몇 명이 되냐 하나만은 그게 안 되면 또 에너지가 딸리고 재미가 없는 뭐 그런 게 좀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때 고전 공부를 네. 한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내용으로 해요? 학당 그 학부 때 다녔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사당 비슷한 사당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 갓 쓰고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갓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정도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냥 이제 책 가지고 그때 참여했던 학생들이 전부 다 모든 대학생들이 왔었어요. 서울대생 어느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학과 애들 있잖아요. 네. 한학과 애들이나 저희처럼 이제 관련 학과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앞에 경을 읽고 이제 조그마한 경에 대한 해석을 전부 주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또 후반 풀어주는 거야. 네, 방독을 해요. 맞아, 방독을 하는 거죠. 한번 쭉 읽고 이제 해석을 시켜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 해오라고 예습을 해오라고 해서 먼저 내가 한번 읽을 때 너가 한번 해석을 해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한자 그냥 뜻 이렇게 예, 한번 읽고 뜻풀이 먼저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또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세조로 들어가서 이제 자세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전통적인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고전은 고전이고 현실은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접목이 돼야지 이게 이 고전이 현대와 같이 가는 거지 우리 삶과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따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캠이 들어오는 이유가 조윤 소장님께서 투자 시대라는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투자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투자 속에 계속 이런 동양고전의 이런 냄새들이 계속 풍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접목을 해서 본인은 투자를 하면서 이 동양고전이 어떻게 자기한테 이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파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이 캠이 들었어요. 온 이유가 유튜브 동영상 중에 고전 투자가 고전도 네. 고전이 들어간 게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고전과 투자를 간다. 네, 그것도 있었죠. 어떤 유튜브는 네. 투자 얘기만 쭉 하는 애들이 네. 있고 맞아요. 어떤 건 뭐 하는 건데 아까 여기도 나오는데 고전은 현재에 맞게 네. 재해석해서 일단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에 끌려서 사람이라는 게 혼자 독야청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고 사람들과 어울려 나가는 건데 논어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유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이유보인, 그러니까 벗을 통해서 나의 인을 보충한다. 나의 인을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게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제대로 살려면.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 통해서 같이 배우는, 그러니까 같이 교역 성장하는 이런 모임이 아닐까 싶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무게감 있는 아니 분들이 그것은 아니고 오셔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자체가 이게 제가 이걸 이끌어야 되는 저는 그냥 올라오면서 늘 생각합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도 내가 이걸 이룰 정도의 그 스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고전관 전혀 만든 것도 없고 내가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그
아까 청학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서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8살부터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여기까지 저를 끌고 오는 동력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은 많이 없었고 근데 그게 뭔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동화줄처럼 계속 잡는 느낌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도올 선생님 같은 그 약간 대중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탁 와닿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내가 계속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 생존 고전이 물론 이것도 현실에 접목하려고 선생님 쓰신 거지만 그럼 그 현실이 나랑도 접목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접목한 고전과 그거고 이건 내가 접목하고 나만 접목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같이 또 접목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내 해석이 또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느냐가 이제 포인트고 이걸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몇 명이 안 되지만 그래도 되게 항상 열성을 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끊고 내가 고전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